네, 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4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트랜스젠더 잔혹사, 부제로는 남자 안에 갇힌 여자, 여자 안에 갇힌 남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의원에 트랜스젠더 심리검사를 한 대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트랜스젠더 보호자들이 전화를 할 때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항의 전화들입니다. 심리검사를 되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부모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심리검사를 했냐는 것도 항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심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얘기는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트랜스젠더가 나왔다는 게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트랜스젠더로서 그 어릴 때서부터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전혀 다를 점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심리검사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임상심리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의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랬더니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리검사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근가끔기에 백이민족이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생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방계 쪽입니다. 남방계의 그 은근한 다혈질이 있어서 저도 화를 그래도 은근히 또 자주 내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도 여러 번 화냈던 사례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화를 되도록이면 내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화를 내게 되면은 화를 낸 사람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기분도 언짢고 또한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누가 나한테 또 화를 내게 되면 그것도 또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면은 그 자신이 쏜 화살에 자신이 맞게 됩니다. 그 화살 두 방이 날아가는데 그 두 방이 나도 맞고 상대방도 맞고 근데 내가 더 큰 화살을 맞는 것 같아서 되도록 참고선 되도록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동아대병원 그쪽에서 심리검사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20, 30분 동안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참고 화 참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3년이나 4년 전서부터 경제가 나빠지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냥 반말은 예사고 욕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 직원들을 또 때리는 환자들까지 있어가지고 같이 경찰서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참지 못하고 또 그 욕을 하는 환자한테 우리 직원을 때리는 환자한테 또 욕을 하기도 해가지고 또 남편이랑 또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신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병이라든지 이런 심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데 단순한 그 옛날 말로는 노이로제라든지 가벼운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판단력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 도리어 병원에서 난리를 피고 또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만취 상태로 와가지고 뭐 장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어떤 젊은 남성이 또 2단 옆차기로 저를 차려고 해서 그걸 피하느라고 참 며칠 동안 의사로서 참 자괴감을 느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분들도 의사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듯이 의사들도 또 환자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보호자분은 그 트랜스젠더가 나왔으면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랬으면 애가 마음을 먹고 그 트랜스젠더를 포기했을 거라고 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형국이죠. 그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의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심리검사를 한 게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00여 사례 정도를 심리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놈의 병원은 맨날 트랜스젠더 심리검사만 하냐? 그럴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 대학교 동기동창인 한동균 성형외과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기 전에 심리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리검사를 마땅히 의뢰할 병원이 없으니까 너희 병원에서 좀 해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동균 성형외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병원에서들 심리검사를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한동안 심리검사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그 트랜스젠더 사이트에서 서로 이쪽 병원을 권유하게 돼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심리검사를 여전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모든 정신과 의원이나 대학병원 정신과에서는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심리검사를 하지 않았던 의원, 경험이 없는 의원에서는 그 진단서를 써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망설이고 또 어느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검사를 하지 않거나 환자를 문제박대하기도 합니다. 또 트랜스젠더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에 가게 되면은 그냥 트랜스젠더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트랜스젠더는 왜 심리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조울증 또는 인격장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트랜스젠더가 사실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신체 망상이라든지 기분이 너무 들뜬다든지 이렇게 돼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로 오해하는 경우죠. 그래서 심리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혹시나 일시적인 착각이나 망상으로 인해서 트랜스젠더로 본인이 오인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그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일시적인 생각 때문에 트랜스젠더로 착각하지 않나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어느 정신과 의사보다도 심리검사를 트랜스젠더를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전환 수술하는 동아대병원보다 심리검사만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트랜스젠더를 제일 많이 겪게 되었고 많이 본 입장으로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어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한번 글을 쓴 적은 있지만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이런 부분들은 꼭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어머니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고
이런 강의를 이제 꼭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이번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원고는 거의 다 써놨었고요.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이제 명문대에 올해 입학을 했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명문대에 입학을 시켰는데 애가 이렇게 트랜스젠더라고 심리검사를 받게 돼서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명문대 들어간 경우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전화를 받거나 요즘 트랜스젠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미리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느닷없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은 인생을 순조롭고 순탄하게 가기를 바라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어느 부모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시리에 빠지고 절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강의 제목이 트랜스젠더 잔혹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으로 내몰고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인류 역사상 그런 이유로 뭐 유태인들도 600만 이상이 학살되고, 여러 가지 또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200만 이상이 학살됐고, 또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만 해도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양민들이 또 희생이 됐습니다. 이런 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잔혹사라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잔혹사입니다. 혹시 이 강의 제목을 보고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취재 파일 4321 이런 거라든지 시사 매거진 2580처럼 흥미 위주의 강의를 생각하셨다면은 사실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여기서는 흥미 위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들이 겪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트랜스젠더의 잔혹사는 만 20살이 되기 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사망률은 아주 높습니다. 미국의 통계로는 트랜스젠더는 만 20살이 되기 전에 50% 이상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하게 됐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21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트랜스젠더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 자살했던 경우에 있어서 만 7살짜리 아이도 자살한 경우까지 사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미성년 트랜스젠더가 자살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첫째는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에서 생깁니다. 제가 본 사례를 보더라도 집안에서 쫓겨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트랜스젠더 자녀에 대해서 나중엔 분노감이라든지 멸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망신이고 집안을 더럽힌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호적을 파버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는 트랜스젠더는 가족도 친구도 다 모두가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홀로 남겨지게 되면 그 외로움에 지쳐서, 특히 청소년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어린 친구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너무 역겹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분명 자신은 여성 안에 갇힌 남성인데 가슴이 커지고 골반도 넓어지고 또 성기는 여성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춘기 무렵부터 그 생리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공포는 없습니다. 분명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서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여자가 되려는 남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남자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변성기가 되면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슴이 커져야 되는데 가슴이 커지지 않고 가슴은 밋밋하고 온몸이 근육질 몸매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신체 이미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성과 완전히 반대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신체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학교를 일찍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자 같다느니, 여자 트랜스젠더는 또 너무 남자 같다느니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나가면 야, 쟤 무슨 뭐 트랜스젠더 같지 않냐? 그럼 남자애가 여자애 같냐? 그리고 좀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걔를 불러서 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자 같다는 이유로 돈을 뺏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그러면은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지만 교회나 성당의 율법은 성을 바꾸는 것을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율법에서 종교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도 정착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겹치면서 자살률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은 되도록 빨리 상담 치료를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젠더 세라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성상담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트랜스젠더를 빨리 상담을 해서 그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상담가는커녕 기존에 있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런 치료를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상담 치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이제 트랜스젠더인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담 치료가나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여전히 트랜스젠더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상담 치료를 해서 남자 트랜스젠더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의 성인 남자로 돌려놓으려고 열심히 상담을 하고 여자 트랜스젠더인 경우에는 또 여자로 되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트랜스젠더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병원이나 상담소에서마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그 젠더 세라피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들은 그냥 트랜스젠더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고 트랜스젠더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가지고
있을 만한 마음의 고통이나 절망, 어려움들을 덜어주고 해결하고 공감하는 게 목적이지 트랜스젠더를 일반인들처럼 돌리는 게 치료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목적 중 하나는 성적 소수자들을 자살이라든지 사회 음지로 내몰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거고 제가 10여 년 이상 그래도 제일 많은 트랜스젠더를 심리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트랜스젠더가 신이 나서 너무나 좋아서 그걸 선택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하리수를 떠오르면서 묘한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공포나 우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태국의 유명한 트랜스젠더 쇼인 티파니 쇼처럼 여자보다 더 이쁘고 화려한 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듯이 트랜스젠더의 취업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으로 인해서 누구도 일자리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트랜스젠더의 80% 이상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또 오랜 기간의 실험 상태 그것도 해당이 될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땅히 일자리가 없어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통계도 미국의 트랜스젠더 협회가 추정한 통계일 뿐이지 미국마저도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도 더욱더 그들은 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트랜스젠더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나 경멸이나 멸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기견들도 유기견을 걷어다가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 트랜스젠더 시설은 미국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직장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쫓겨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이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어디 잠깐 요양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트랜스젠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시적으로 잠깐 쉬게 하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게 된다면 트랜스젠더 시설이 분명히 생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혼모 시설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랜스젠더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어떤 과정으로 뱃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트랜스젠더로 태어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은 분분합니다. 다만 남자아이의 경우 태내에서 남성 호르몬을 뇌에 적게 쏘이거나 여자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을 뇌에 적게 쏘일 경우 발달 과정에서 남자아이는 자신의 성이 여자라고 각인되고 여자아이는 자신이 남자라고 각인이 돼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대중들이나 종교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그들이 점점 커밍아웃하게 되면 자라난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사회는 타락하고 퇴폐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입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볼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몇만 원 손해봤다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왜 트랜스젠더는 분명 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길을 선택할까 하고 말입니다. 분명 트랜스젠더의 길은 험난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고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선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직업을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거나 멸시와 경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길을 왜 선택한다고 보십니까? 또한 그들은 성전환 수술이란 엄청난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 수술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자궁을 드러내고 가슴을 제거하고 남자들은 자신의 성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기를 만드는 과정은 2차례, 3차례의 수술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신 마취의 사망률이 보통 3,000명 중 1명으로 잡습니다. 그냥 전신 마취하면 3,000명 중 1명은 죽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큰 수술을 받게 되면 과다출혈이나 수술 후 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피부과에 점 하나 빼러 가도 겁을 내고 간단한 맹장 수술 하나 해도 이제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을 내는데 또 주사 하나 맞아도 얼굴 하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술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한다는 게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정말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 그런 수술을 받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대로 된 판단력도 있고 같은 인간 동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뀌는 게 얼마나 간절하면 인간이란 영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커다란 불이익을 선택하고 그런 위험한 수술을 감행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점만 보더라도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본능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멸시받거나 불이익받는 걸 좋아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뇌에 박힌 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성기관은 성기가 아니라 바로 뇌입니다. 뇌가 자신의 성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남자로 또는 여자로 확실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몸이 남자라도 뇌에 박힌 성이 여성이면 본인은 여성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트랜스젠더가 우리 병원에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받으러 옵니다. 모두들 어떤 분은 긴장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긴장하는 이유는 심리검사 결과 자기가 트랜스젠더가 아닐까 봐 겁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맞고 성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쓱 미소를 띱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갈 수 있도록 호르몬 요법도 할 수 있고 돈을 열심히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성전환 수술도 할 수 있다는 그들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뇌에 박힌 성은 끈질깁니다. 그런 끈질김은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과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 가시밭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외롭게 자신의 길로 가는 게 트랜스젠더들의 선택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얼마나 뇌에 박힌 성이 집요했으면 그런 선택을 하고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음지로 숨어들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작은 일에 슬퍼하고 항상 걱정도 많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고
생물학적인 문제로 트랜스젠더가 되었다는 이론 중 하나가 시상하부의 크기입니다. 이 시상하부는 뇌에서 우리의 성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의 시상하부는 원래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크기와 비슷하고 반대로 원래는 여성으로 그리고 반대로 여성인데 남자가 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시상하부의 크기는 보통 남성들의 시상하부 크기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들은 분명히 타고나면서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트랜스젠더는 이미 뱃속에서 결정되어서 태어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지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어렴풋하게 그들이 벌써 5살, 6살부터 뭔가가 달랐다고 떠올립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느낌 같은 걸 가지게 되는 거죠. 남자아이인데 소꿉놀이를 더 좋아하거나 인형을 가지는 걸 더 좋아하고 여자아이인데 치마 입는 거를 거부하고 남자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이제 외로워지게 됩니다. 분명 자신은 남자인데 같은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동료들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트랜스젠더는 흔쾌히 자신이 남자임에도 여자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까요? 사회에서 남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트랜스젠더가 사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무섭고 어떤 범죄 영화보다도 잔인한 현실에 마주치게 됩니다. 시그니 위버가 주연하고 리들리 스콧이 감독을 한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괴 생명체가 인간의 몸에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인간 몸에 알을 낳게 되고 그 뱃속에서 그 괴물의 새끼가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꿈틀대죠. 그러다가 그 괴물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 영화 장면이 충격적이었죠. 이 정도의 공포 상황과 그 다음에 당혹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춘기 이전에는 남자지만 자신이 여자라고, 여자지만 자신이 남자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에일리언이 괴물이 뱃속에서 꿈틀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신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당혹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가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골반 크기도 커지고 남자 같은 근육질 몸이 아니라 지방층이 두터운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리도 하게 되죠. 이런 신체의 변화는 공포영화 이상으로 그들에겐 받아들여집니다. 왜 나는 남자인데 여자의 몸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걸까? 이들은 자신이 에일리언의 알을 자신의 뱃속에 이식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자신이 남자인데 몸이 자신이 점점 여자로 변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한 여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남자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있어서는 새벽에 자연스럽게 발기현상도 나타나고 몽정도 하고 수염도 또 자라서 면도도 해야 됩니다. 목소리도 점점 굵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도 또한 당혹스럽고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신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를 혐오하기 시작하죠. 그 에일리언 자체가 바로 자신인 거죠. 이들은 이게 꿈이려니 생각하고 잠이 들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꿈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청소년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절망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자신의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왜 죽었는지 평생 한을 간직하고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그들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봤을 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아닌 남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분명 남자 몸이지만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남자들과 어울려야 되고 체육 활동도 그 남자들이 하는 걸 해야 되고 또 여자이지만 남자로 생각한 트랜스젠더들은 그 자기가 남자처럼 공도 차고 과격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데 여자애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독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증이 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 있어서는 말도 함부로 못하죠. 말을 했다가는 그냥 뭐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실컷 두드릴 겸 맞을 수도 있고 그 분노감은 도대체 그 뭐 상상 이상이니까요. 뭐 물론 이제 개방적인 집안이라 하더라도 설마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정신과나 상담가에 데려가서 억지로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고 어찌됐든 개방적이든 보수적이든 그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드디어 이제 20대에 다다랐습니다. 성인이 된 트랜스젠더들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고 싶은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온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 호르몬을 오랜 기간 동안 맞거나 신체 변형이 일어나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된 거죠. 물론 진단서 한 장으로 군대 면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신체 변형이 일어나야 병무청에서는 그들에게 군대 면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몸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를 한번 살아보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면서 내가 직업도 못 구하고 또 가족들로부터도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 남자처럼 살아보자 해서 군대를 가는 겁니다. 군대 가면 내가 혹시 남자가 되지 않을까? 그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병영 체험, 해병대 체험하면 아주 강한 남자가 되는 것처럼, 강한 남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들은 군대에 가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신 여자거든요. 같이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남탕 안에 들어간 여자처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느낌들. 그리고 여성스럽기 때문에 군대 생활 적응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억지로 제대한 친구들도 있고 도저히 군대 생활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 생활도 그들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군대까지 다 가려는 이유는 자신도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한번 생활해보자, 살아보자, 이렇게 발버둥 쳐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아주 기분 좋게, 나 트랜스젠더 너무나 좋아. 이렇게 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기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자살률은 절대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어떤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분을 위장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인이 우연히 옷장을 뒤지다 여자의 속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인은 이제 남편이 속옷을 모으는 변태라고 생각하죠. 남편이 그것을 몰래 입어본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의원에 찾아온 가장 고령의 트랜스젠더는 45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도 있었고 일반적인 직장도 다니고 있었지만 끝끝내 자기가 트랜스젠더, 즉 죽기 전에 한번 여성이 돼야 되겠다는 것, 내가 그동안 아주 불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쪽 길로 한 번은 가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고 그냥 자기 몸만 빠져나와서 심리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성전환 수술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트랜스젠더의 잔혹사는 청소년 또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을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빨리 치료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젠더 세라피스트, 즉 성 전문가가 아이들을 상담한 후에 이들이 정말 트랜스젠더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성으로 살고자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자신이 남성으로 생각하는 여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남자아이들이 하는 체육활동에 일부러 끼워주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만 11살이 되면은 호르몬 차단제를 투여해서 사춘기를 되도록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성이 계속 좀 유지시켜주는 거죠. 남자인데 여자로 되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남자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으로 되는 것을 늦춰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갈 수 있도록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걸 도와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종교의 단체에서는 성전환 수술, 특히 카톨릭이 이제 제일 보수적이죠. 자기 학대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고,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것, 성을 바꾼다는 것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살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반 정도뿐이 쓰지 못해서 출판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찾던 중에 이런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말 자살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자살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 어디에도 자살은 죄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도
그 성경 구절 어디에도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 명의 자살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로 인해서 사후에 벌을 받았다는 성경 기절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어찌됐든 성경 구절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트랜스젠더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즉 헤어스타일 바꾸듯이 금발머리로 바꾸고 싶고 또 빨간 머리로 바꾸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성을 바꾸니까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 신경, 뇌분비계의 문제로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뇌에 영향을 주어서 머릿속에서 자신의 성을 자신의 몸과 반대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져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또 이 트랜스젠더랑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트랜스젠더를 돕는 길은 그들이 성적 소수자이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그들을 혐오하는 그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일반인들을 부추겨서 그들이 사회에서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교리도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얼마 전에야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집단에서 미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많은 여자들이 정말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카톨릭이나 종교단체에서도 그동안 견지했던 성전환에 대한 반대가 그리고 성전환이 어떤 율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잣대가 바뀔 날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 인생을 거쳐가야 할, 또 겪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왕 트랜스젠더로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시도를 해도 트랜스젠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본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남들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남 모르는 사람한테 폭력까지 당하고 길거리 지나갈 때 욕까지 먹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몸과 마음을 가졌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고 부질없는 노력으로 인해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런 사실을 부모나 친한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꿍꿍 앓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또 동성애자로 살아갑니다. 동성애자만 하더라도 1973년 이전에는
정신과 교과서에서 성도착증,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도부터 이후부터는 정신질환에서 동성애자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동성애자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은 명예의 상징으로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젊은 병사들을, 미소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굉장히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대 시대부터 요즘 느닷없이 동성애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동성애자는 있어 왔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트랜스젠더들이 정신이 없어서 판단력이 없어서 트랜스젠더를 후천적으로 선택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자신도 그런 대중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여기서 벗어나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고통만 커질 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뇌와 신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기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자신이 남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란 사실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것을 빨리 인정할수록 더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라도 말이에요. 나를 보듬지 않으면 누가 보듬어 주겠습니까? 나까지 나의 신체를 혐오하고 내가 가진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한다면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보세요. 결국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좀 다른 인생 살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인생 결국 혼자 가는 거고요. 일반인들,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사는 사람,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사실 현실의 세계에서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그냥 내가 트랜스젠더면 트랜스젠더인가 보다 사람들을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일반인이면 일반인인가 보다 또 생각할 뿐이지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쁜 게 사람들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남이 나를 갖다가 잘 알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트랜스젠더라는 게 동성애처럼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치유자나 샤먼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사제 역할을 트랜스젠더가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트랜스젠더들이. 그들은 환자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대신해서 몇 주 동안 앓기도 하는 등의 그런
샤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기 때문에 마치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뿐입니다. 현대에서 이제 과감히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하면서 많아졌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 인구 비례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자기 신체, 자신의 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한 나만이라도 나를 응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한 명이 수천, 수만 명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많으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 다 알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60억 인구 중에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각각의 자신의 우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트랜스젠더 여러분도 성과 몸이 뒤바뀌었을 뿐 인간 동료이고 우리 지구촌의 일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 동성애자가 1973년도에 정신질환의 분류에서 빠졌듯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트랜스젠더도 정신질환의 분류에서 빠질 날이 저는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랑이 기본입니다. 교회 속에 예수님이나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님이나 모두 다 살인을 했건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건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건 어떤 몸을 가졌던 어떤 영혼을 가졌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안에 트랜스젠더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잣대나 편견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여러분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간 적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사회에 무슨 해를 끼치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돈을 뺏거나 또 이런 자신의 성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돈을 모아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도리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타고난 성이 반대로 타고났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들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구를 갖다가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뭘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러분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시고요. 요즘 이제 트랜스젠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술을 받았지만 인터넷이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병원이 태국의 야니병원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정보가 발달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유고슬라비아 옛날 그쪽으로 가셔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수술비도 싸고 미국 사람들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비가 엄청나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외국에서 정말 홀로 그 큰 수술을 받고 그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쓸쓸히 홀로 그렇게
수술 후에 요양을 하는 걸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수술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술은 잘하게 돼 있습니다. 태국은 트랜스젠더의 편견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고 많이 하니까 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학기술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태국보다 수술을 뛰어든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태국에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런 수술을 받고 만약에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태국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도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해서 고국에서 수술도 받고 요양도 하고 그렇게 쓸쓸히 혼자 병실을 지키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지내지 않기를 바라는 날이 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수십 배 더 힘든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인 편견과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기운을 잃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자신을 버리지는 말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누가 나를 걷어줄까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 그냥 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은 우리 인간 동료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그들을 같은 인간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사실은 어느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형이고 누나이고 동생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듯이 내 가족이 귀하듯이 그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죄악시하고 범죄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좀 다행인 것은 3년 전부터 트랜스젠더의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경우가 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들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결과를 바라지만 선뜻 지난번에 어떤 아버님이랑 제가 같이 오신 분 상담을 했는데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트랜스젠더가 맞다면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하는 부모님도 최근에 몇몇 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겁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 딸이 트랜스젠더란 사실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그 부모님이 그러면 미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이라도 조금 가족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만이라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대체 내 아들, 내 딸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수술비도 마련해주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트랜스젠더란 명칭이 붙는 순간 우리는 같은 인간 동료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인간 동료이며 우리보다 수십 배 더 힘든 길을 홀로 걸어가고자 하는 역경 속에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단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뀌는 것, 즉 뇌에 박힌 성, 가장 큰 성기관인 뇌가 결정한 성으로 바뀌어서 호적 정정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성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들이
좀 더 편한 세상에서 남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10여 년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은 갚아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 미안함이란 분명 가장 많이 트랜스젠더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는 제가 한 번도 그런 힘든 점을 이런 자리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죄책감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고 또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 동료인 트랜스젠더 여러분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항상 트랜스젠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